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쁜 티셔츠 입고 왔죠? 우리 티셔츠 나왔어요. 아, 오랜만에 자랑하고 싶네. 되게 예쁘죠? 이번에 신상으로 만들어진 티셔츠이고요. 얘는 나중에 저희 또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이 가능하니까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음료 컨텐츠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그 컨텐츠 중에 저희 크림 라떼가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구독자, 저의 소중한 구독자 지금 기준으로 한 700명 정도 됐는데 그래도 조회수가 한 5,000회 가까이 나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음료와 관련되어진 컨텐츠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카페 모카 컨텐츠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그냥 카페라떼 레시피를 알려주기보다는 언제 어떤 때에 각각의 재료들의 역할들이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용하게 될 각각의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자, 카페 모카라 하면 우리가 카페는 이제 커피이고 모카는 여러 가지 뜻들이 존재하지만 보통 초콜릿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페 모카는 커피와 우유 그리고 초콜릿을 사용한 좀 달콤한 그런 커피 베리에이션 음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카페 모카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카페에서 카페 모카를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이런 파우더류의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이런 소스류들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시럽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재료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재료들이 실제 음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내가 음료를 마셨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어떤 재료들을 넣으면 그것이 충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파우더는 언제 쓰냐면요, 파우더는 우리가 보통 질감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즉, 질감을 만들어낸다는 뜻은요, 입안에서 되게 좀 풍성한 질감, 우리가 파우더리한 질감이라고 말하거든요. 되게 약간 좀 뻑뻑한 그런 질감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쓴다라고 보면 되고요. 소스류는 언제 쓰냐면 실제적인 그 맛을 내고 싶을 때, 즉 내가 먹었는데 초콜릿의 맛이 부족해, 그때 뭘 쓴다? 이 소스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향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할 때 뭐 쓰냐면 시럽류를 쓰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에서 챔프스페이스에서는 카페 모카라는 메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초콜릿 시럽이 없는데, 이런 시럽류는 그런 향을 내주거나 그 향이 좀 부족할 때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각각 하나씩만 넣어서 카페 모카를 만들어서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페에서는 저희는 파우더로만 만들어요, 저희는 소스로만 만들어요 라고 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곳들에서는 어떤 식의 좀 스탠다드 레시피를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난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카페 모카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 이런 식으로 믹스해서 여러분들만의 카페 모카를 만드셔도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스탠다드 레시피를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파우더를 사용한 우리 카페 모카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먼저 할 건 이 파우더를 이용해서 제가 카페 모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파우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감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되어지는 형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건 요 타코 제품인데요, 카페 다크 초콜릿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이기도 하고요. 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다크 초콜릿이 좀 쌉쌀한 맛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아무래도 파우더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다크 초콜릿 소스보다는 조금 더 달콤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초콜릿 파우더를 20g 사용할 겁니다. 네, 20g을 넣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파우더는 아무래도 차가운 온도일 때보다 따뜻한 온도일 때 훨씬 잘 녹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파우더가 에스프레소에 충분히 녹아질 수 있을 때까지 잘 녹여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에스프레소는요, 저희 메인 블렌드 중에 하나인 저희 하우스 블렌드인 챔피언 블렌드를 사용을 했고요. 스탠다드 레시피로 뽑고 있는 20g을 사용해서 40g의 에스프레소를 받은 커피를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카는 아무래도 그 달콤한 음료이다 보니까 커피의 베이스가 좀 쌉쌀하고 묵직한 커피일 때 굉장히 매칭이 좋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스페셜티 커피나 약배정 커피를 사용하면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산도 때문에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얘를 완전히 이렇게 녹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우유를 넣어주면 끝이 나죠. 자, 우유는 제가
여기에다가 150g을 넣습니다. 이러면 일반적인 한 14온스 정도 사용하는 그 잔에 딱 맞는 용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우리 잔에다 얼음을 먼저 채워주시고, 그런 다음 부어주시면 파우더로 만들어진 우리 카페 모카가 완성이 되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그런 카페 모카의 딱 맛이 나거든요. 자, 이제 이 파우더는 아까 질감적으로 되게 좋은 음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두고 초코 소스를 사용을 해서 제가 또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초코 소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초코 소스는 아까 이렇게 미리 좀 소분을 해놨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기라델리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우더랑 동일하게 다크 초콜릿에 가지고 있는 그 좀 쌉쌀한 맛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한데, 그 제가 소스랑 우유랑 그 커피랑 좀 섞어 보면요, 그 약간 산도가 약간 돌아요. 이상하게 좀 산도가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크 초콜릿 제품은 약간의 신맛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는 15g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15g을 넣고요. 그런 다음 여기에도 역시나 에스프레소를 먼저 부어줍니다. 갓 받아낸 에스프레소면 훨씬 좋겠죠. 자, 그런 다음 에스프레소와 이 소스를 충분히 잘 녹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도 우유를 150g. 자, 또 잔에 얼음을 먼저 담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스로 만든 카페 모카가 완성되죠. 제가 먼저 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확실히 질감이 좀 빠지고요. 맛이 처음에는 약간 커피 맛이 좀 쭉 따라오다가 후반부에 초코 맛이 좀 따라오는 형태의 카페 모카예요. 일반적으로 소스는 맛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요.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좀 질감적으로 보완이 되어지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시럽은 없어서, 시럽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시럽은 말 그대로 향을 조금 더 보완해내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만 하셔도 사실 굉장히 맛있는 카페 모카입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이 두 잔 모두 약간의 매력도가 좀 달라요. 두 잔 모두 초콜릿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의 뉘앙스가 굉장히 뒤따라서 쫙 따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두 개 다 모두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제가 이전에 카페 모카를 만들 때는요, 하나의 제품만을 고집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파우더, 소스, 시럽을 함께 쓰는 형태로 보통 음료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리는 카페 모카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파우더와 그리고 소스, 시럽의 각각의 역할들이 달랐잖아요. 파우더는 음료 안에서의 질감을 좀 만들어내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뻑뻑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입안에서 조금 더 꽉 찬 질감을 만들어주고요. 소스는 실제적인 그 초콜릿의 맛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럽은 아까 뭐였죠? 향을 조금 더 더딥혀주는 역할을 해줘요. 향을 조금 더 더딥혀주고 시럽이 가지고 있는 가벼운 단맛이 돌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료 한 잔을 만들 때 파우더, 소스, 시럽을 함께 섞어서 오늘 음료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먼저 파우더는 저 초콜릿 파우더를 5g을 사용을 합니다. 파우더 5g, 거기에 초코 소스 10g, 그리고 여기에 초콜릿 시럽을 넣는 게 보통 일반적일 텐데요. 저는 오늘 요 로스티드 아몬드 시럽을 좀 넣을 겁니다. 로스티드 아몬드 시럽이나 혹은 헤이즐넛 시럽처럼 견과류 시럽을 좀 사용해 주면요, 이 초콜릿 안에서 커피랑 만나서 조금 더 풍부한 향과 맛을 가지게 됩니다. 시럽은 5g만 사용합니다. 자, 챔프님, 근데 이거 매번 한 잔 할 때마다 파우더랑 소스랑 시럽이랑 언제 이렇게 넣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맞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놓죠? 이거를 배합비를 만들어서 벌크, 좀 큰 용량으로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용량의 배합비만큼 그냥 음료가 들어갈 때 쭉 짜서 넣고 커피 넣고 섞어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뭘로 섞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유를 조금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파우더, 시럽, 소스를 미리 섞어서 조금 더 약간 좀 되직한 형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스 정도의 질감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카페 모카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에스프레소 넣고 그 시럽을 배합비만큼 그램수 넣고 그렇게 해서 훅 저어서 우유 붓고
나가면 됩니다. 저는 오늘 한 잔의 용량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넣는 장면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카페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파우더, 소스, 그리고 시럽까지 함께 넣어서 음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먼저 우리 실제 카페 모카를 만들어야 되니까 크림을 만들어 볼 겁니다. 크림, 오늘은 제가 매일 휘핑크림을 사용을 할 건데요. 그때 제가 저번 시간에 크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식물성 가당크림,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크림, 그리고 이 유크림 중에서도 매일 휘핑크림이 있고 일반 생크림이 있다. 근데 오늘 일반 생크림 대신에 이 휘핑크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휘핑크림은 아무래도 조금 더 되직한 질감을 만들어내기에 좋습니다. 오늘 사용하게 될 건 카페 모카 위에 약간 되직한 질감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 크림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00g을 넣을 거고요. 자, 크림 100g에 제가 좋아하는 연유는 35g 넣을 겁니다. 자, 제가 크림에 넣고 이 연유를 먼저 한번 섞어서 맛을 보는 이유는요, 내가 생각한 당도가 맞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휘블 치기 전에 꼭 먼저 당도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맛의 정도를 체크를 한 다음에 크림을 치셔야 나중에 뭔가 배합을 섞거나 했을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맛있어요. 이 크림의 당도는요, 너무 달지 않은 정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음료가 충분히 달콤하기 때문에. 자, 이제 실제로 크림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크림 쳤던 것과는 달리 흐르는 정도의 질감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좀 뿔이 서 있을 정도만큼,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큼의 제형으로 크림을 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요 파우더, 소스, 시럽을 섞어 놨었던 여기에 우유를 똑같이 150g 담을 거고요. 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잔에 조금 옛날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럽주를 이렇게 좀 이렇게 미리 좀 떨궈 주시면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만 봤을 때 얘는 많이 뿌리시면 안 돼요. 맛에 조금 더 영향이 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만큼의 질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얼음을 담아줍니다. 카페 모카 부어주고 여기에 있었던 크림을 저는 그냥 러프하게 질감을 만들어주는 걸 더 좋아해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여기 위에 뿌릴 건 뭐냐면 이게 판 초콜릿이거든요. 여러분, 판 초콜릿, 다크 초콜릿 판 초콜릿이 있어요. 판 초콜릿이 실제로 판으로 나와요. 그 판을 칼로 이렇게 썰어낼 수 있습니다. 그 칼로 썰어낸 거를 여기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한 잔의 맛있는 카페 모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걸 먹을 때는요, 손님들한테 이 스푼을 이용해서 크림과 위에 있는 판 초콜릿을 먼저 먹으라고 합니다. 말해 뭐해? 맛있어요. 자, 그런 다음 우리 김이상궁 일로 오세요. 자, 먼저 크림과 초콜릿을 먹습니다. 그때까지 먹었었던 거는 좀 단조로운 느낌이었는데 얘는 뭔가 플레이버가 이렇게 좀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생각보다 많이 안 나네요. 맞아요. 엄청 달게 느꼈어요? 네. 그럼요. 저 음료 잘 만들어요. 자, 이렇게 본 것처럼 이 음료는 위에 있는 크림의 당도와 밑에 있는 크림의 당도를 적당하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시고 있는 커피에 따라서 커피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챔피언 블렌드보다 조금 더 다크한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당도보다 조금 덜 느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커피에 따라서 레시피의 정도, 당도의 정도를 좀 맞춰주시면 되고, 지금 제가 사용한 이 정도의 느낌을 제가 원한다라고 할 때는 먹었을 때 한 잔을 완전히 다 비워내기에 적당한 정도의 당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모금을 마셨을 때 임팩트 있게 다가가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달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달게 느껴지게 되면 한 잔을 완전히 다 비워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에 크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단맛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질감적으로도, 그 향적으로도, 맛적으로도 굉장히 입안에서 먹었을 때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런 카페 모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각각의 메뉴에 들어가야 되는 재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메뉴와 관련된 컨텐츠 또 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챔프 형님의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 업데이트할 때 재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댓글로 꼭 남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컨텐츠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혹시 PD님 오늘 영상 다루면서 좀 궁금한 건 없으셨어요? 맞아요. 그 카페 모카가 메뉴에 없는 이유,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 저희 매장에서는 사실 카페 모카가 없거든요. 카페 모카가 없는 이유가 전국에 10만 개가 넘는 카페들 중에서 정말 많은 가게에서 카페 모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 모카를 굳이 넣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못 느꼈고, 그 두 번째는 카페 모카는 비교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카페 모카를 먹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가게에서 정말 더 다양한 카페 모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매장의 카페 모카를 먹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손님들에게 경험했었던 수많은 카페 모카랑 비교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카페 모카를 하기보다는 달콤한 음료를 찾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조금 달콤한 음료인 저희만의 시그니처인 챔슈나 혹은 그냥 바닐라 라떼나 기타 다른 달콤한 커피가 들어간 음료로 좀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굳이 카페 모카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시그니처를 조금 더 독보적으로 만들어내서 오히려 그 메뉴가 조금 더 손님들한테 많이 회자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같이 좀 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카페 모카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매장에서도 조금 더 맛있는 음료를 더 판매하기 위해서 각각의 재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는 음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양질의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도 또 저희 챔프 형님 채널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